네, 생명과학원 특강 주간지 데이 1 골격근 파트 부분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이 팁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그림을 굉장히 골격근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뭐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은 이제 뭐 문제에 따라서 뭐 디귿, 니은, 기역, 뭐 가나다, 뭐 원, 투, 쓰리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핵심은 변화량입니다. 이제 x의 길이가 알파 변한다고 했을 때라고 봐도 되고 지금 이 표처럼 마이너스 2알파 변한다고 봐도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x의 길이가 이만큼 변할 때 기억은 x의 길이의 반띵 해서 마이너스 알파, 니은은 플러스 알파, 디귿은 마이너스 2알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x의 길이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육 원섬의 마디가 짧아진다는 소리이므로 근수축, 그러니까 근수축이 된다는 뜻이고 x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뜻은 근이완, 근육이 이완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길이 변화는 마찬가지 플러스 2알파라고 했을 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알파 그래서 뭐 x와 디귿의 길이는 항상 같이 변합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 표를 외우는 게 핵심입니다. 마요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언제나 일정하다. A대와 2분의 A대는 항상 일정합니다. 플러스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언제나 일정합니다. 액틴 필라멘트는 다르게 구하면 x 빼기 h대, 즉 x 빼기 디귿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i대 플러스 2니은, i대는 이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죠. i대 플러스 2니은, 즉 이 기억 플러스 2니은 또는 2분의 i 플러스 니은 일정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워야 될 것은 이 표만 제대로 외우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골격근의 수축 과정. 그래서 이런 그림들도 알아놔야 되는데 우리 얇은 원섬유 마디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 굵은 원섬유 마디를 굵은 필라멘트를 마요신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같이 있는 그림을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쪽을 잘랐을 때 기역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것이고 가운데 부분 겹치는 부분을 잘랐을 때 세로로 디귿 같은 부분이 나올 것이고 가운데 H대를 잘랐을 때 이 니은과 같은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 더 액틴 필라멘트가 마요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이 수축한다는 가설을 우리가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나다는 근육 원섬의 마디 X에서 서로 다른 세 지점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액틴 필라멘트와 마요신 중 하나이다. 얇은 것이 액틴이기 때문에 기역이 액틴, 니은이 마요신 필라멘트입니다. 기역은 틀렸고 니은 H대에는 다와 같은 단면이 있죠. 디귿 x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지기 전보다 나와 같은 단면을 갖는 부분의 길이가 길어진다. x의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 변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의 길이는 플러스 2분의 알파 증가함으로 짧아지기 전보다 나와 같은 단면은 오히려 길어집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냐면 전체 x가 변하는 방향이 있겠죠. 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 방향과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겹치는 부분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시점 T1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 X를 나는 기역과 니은 중 한 지점을 A 방향으로 자른 단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 나는 니은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니은을 보면 원래 H대만 보였다가 이게 수축하고 난 후 이게 액틴 들어오면서 활주설에 의해서 들어오면서 T2와 같은 그림이 생성될 수 있겠습니다. 기억 나는 니은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아니죠. 기억이겠죠. 그림 가가
시점 t1일 때 근육 원소의 마디를 나타낸 것이므로 니은이 아니라 기억의 단면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니은 h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더 길겠죠. t2로 되면서 수축하였기 때문입니다. 디귿 t1에서 t2로 될 때 x에서 ATP가 사용된다. 수축했을 때는 ATP가 사용됩니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할 때에는 ATP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수축할 때는 힘을 써서 수축을 했다가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완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근육 수축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완시와 수축시 표에서 가나다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다는 A대, H대, I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완시와 수축시 A대는 일정할 것이고 H대가 마이너스 알파 변한다고 했을 때 I대도 마이너스 알파 변합니다. I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아닌가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다면 자, 이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변하는 것인데 I대라고 한다면 이 근육 원섬의 한 마디에서 두 부분 다 I대입니다. 따라서 I대라고 한다면 똑같이 H대와 함께 마이너스 알파 변화하게 됩니다. 자, 나에서 0.4에서 0.2로 마이너스 0.2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와 다가 0.2와 0.4인데 1.2인데 가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가가 H대임을 알 수 있고 변화했으므로 I대가 나가 I대, 다가 A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와 다가 동일한 양만큼 변화해야 되므로 기억은 마이너스 0.2에서 0이 되게 됩니다. 다 같은 경우는 A대로 일정합니다. 기억 가는 A대, 나는 I대, 다는 H대 틀렸습니다. 니은 수측시 X의 길이는 1.4이다. 자, X의 길이를 구해보면 수축할 때 A대는 그대로 1.2입니다. 근데 I대를 끝에 이 가쪽을 I대라고 하니까 I대를 더해주면 1.2에다가 0.2 더해줘서 1.4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0.2보다 짧고 니은은 1.2이다. 기억은 0이 되겠고 니은은 1점이 맞습니다. 답은 5번 니은 디귿입니다. 오른쪽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근육 원섬의 마디 X의 구조를 나는 X의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구간 기억 중 한 지점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대칭이고 A대의 길이는 1.6이다. A와 B는 각각 액틴과 마이오신 하나이다. 자, A가 굵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B가 액틴입니다. 자, 그리고 기억 A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이다. 맞고 B, 니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 않죠. 마이오신과 같이.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A대분의 기억의 길이 자, A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기억의 길이는 X의 길이가 2.2일 때보다 2.4일 때 더 크다. 자, 기억은 지금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X가 증가했을 때 기억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2.4일 때 더 작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근육 원섬의 마디 X가 이완된 상태를 나의 A, B, C는 X의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A 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 중 하나이다. 자, 기억이 액틴, 니은이 마이오신 되겠습니다. 기억 C는 I대의 단면이 아니라 겹치는 부분의 단면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니은 X의 길이가 짧아질 때 수축할 때 ATP가 소모됩니다. 디귿 X의 마이오신 자, 마이오신은 변하지 않으므로 항상 빼고 H대의 길이는 가에서보다 X가 수축된 상태에서 작다. X가 수축될 때 H대도 같이 수축되므로 감소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아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다시 근육 문제에서는 안 봐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숫자의 변화량입니다. A 시점에서 B 시점으로 갈 때 마이너스 0.8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A일 때 A의 길이는 항상 변함없이 1.6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근육 섬유는 여러 개 핵을 가진 세포이다. 자, 이제 개념 문제로서 근육 섬유와 근육 원섬유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육 섬유는 두 글자이니까 세포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원섬유는 세 글자니까 단백질 외우면 되겠습니다. 즉 섬유와 원섬유의 구성 성분이 구성 물질이 세포와 단백질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근육 섬유는 일단 세포가 맞는데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 뭐냐? 이 근육 섬유는 특이하게 핵에 여러 가지 세포 하나에 여러 개의 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다핵성 세포 또는 다핵세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니은 B일 때 A 대 길이, A 대 길이는 항상 변함없이 1.6 맞습니다. 디귿, 기억 플러스 디귿분의 니은을 A와 B일 때 구해봅시다. 자, 기억 플러스 니은이 항상 1.0입니다. 근데 x의 길이가 마이너스 0.8 감소했고 지금 A 대 길이가 1.6이니까 먼저 A일 때 구해보면 A일 때 x의 길이에서 1.6을 빼면은 기억의 길이가 나옵니다. 기억의 길이가 3.2 빼기 1.6에서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1.6 나누기 2 하면 0.8이 되고 x의 길이가 마이너스 0.8 될 때 기억은 마이너스 0.4니까 b일 때 0.4입니다. 다음으로 기억 알았으니까 니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 플러스 니은은 항상 1로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디귿은 a 대 길이에서 니은을 빼면 되겠죠. 1.6에서 지금 a 시점에서 0.2 두 개를 빼면은 0.4 빼니까 1.2. b 시점에서는 1.6에서 1.2 빼니까 0.4 되겠습니다. 디귿, 그래서 기억 플러스 디귿분의 니은은 2분의 1.2가 a일 때고 b일 때는 0.8분의 0.6이므로 a일 때가 b일 때 좀 나눠보면 1분의 0.6이 되겠고 얘는 0.8분의 0.6이니까 b일 때 크겠죠. 따라서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자, T1과 T2일 때 항상 한번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x는 T1일 때 3.2고 기억은 0.2다. T2일 때 h대의 길이는 0.2고 기억의 길이는 0.7이다. 자, 그럼 이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T1과 T2일 때 이 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양상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0.5가 되겠고 겹치는 부분이 플러스 0.5라면 x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따라서 2.2가 되겠고 h대도 마이너스 1.0이어서 1.2 되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h대의 길이는 1.2입니다. 니은 T2일 때 x의 길이는 2.2, 디귿 T2일 때 마이너스의 길이는 한 번만 구하면 되겠죠? 자, 기억 두 개에다가 h대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0.4에다가 1.2 더하면 1.6입니다. 답은 2번 니은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안 봐도 되겠고 T1과 T2가 있습니다. A가 0.2고 B 플러스 C가 1.2다.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T2일 때 A의 길이가 0.4이다. 또 B 플러스 C는 1.2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일정한 값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기억 플러스 디귿은 일정합니다. 다음에 기억 플러스 니은은 변화합니다. 니은 플러스 디귿도 변화합니다. x가 마이너스 알파 변한다고 했을 때 기억 플러스 니은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변화할 것이고 니은 플러스 디귿은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b 플러스 c가 기억 플러스 디귿이므로 우리는 a가 니은인 것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 a 플러스 b의 길이를 더하는 값이 0.2 길어진다. 자, 그럼 b 플러스 c가 기억 플러스 디귿인데 뭐가 기억이고 뭐가 디귿인지 한번 보자면 뭐 없네요. 그러면 항상 한번 x가 얼마 변하는지 봅시다.
자, a가 플러스 0점이 되었으므로 니은이 플러스 0점이 되었으므로 x도 플러스 0점이 됐습니다. 자, 근데 a 플러스 b면 니은 플러스 디귿이나 니은 플러스 기역이 되는데 니은이 플러스 0.2이고 디귿은 플러스 0.1입니다. 따라서 0.2 길어질 수 없겠고 니은 플러스 기역의 경우에도 니은이 플러스 0.2 변할 때 기역 마이너스 0.1이므로 얘도 안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어떠한 경우에도 0.2 길어질 수 없습니다. 니은 기역의 길이가 0.1 짧아진다. 자, 기역은 x가 플러스 0점이 될 때 0.1 짧아집니다. i 대분의 a d가 작아진다. 자, a 대는 그대로니까 빼고 지금 x가 플러스 되었으니까 i 대도 플러스 됩니다. 따라서 전체는 작아집니다. 답은 4번 니은지긋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골격근을 구성하는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는 근육운동 시 T1, T2, T3에서 측정한 ABC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있고 ABC는 각각 A대 기역 니은 중 하나이다. T1, T2, T3일 때 모두 H대 길이는 0보다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A를 보면 1.6을 일정하므로 A는 A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역과 니은을 B와 C 중 하나라고 맞춰야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변화했습니다. T1부터 T3까지. C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 변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T1, T2, T3 각각의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0점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고, 자, 그러면 사실 기역과 니은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이게 마이너스 x가 얼마 변할 때 b가 얼마 변했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은 이 조건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b가 한번 기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b가 기역일 때 t1일 때를 보면은 지금 t1일 때 b가 0.8 여기 0.8 여기 0.8 되겠고, 그 다음에 a대가 1.6이기 때문에 전체가 1.6이어야 됩니다. 그럼 h대가 0이어야 되는데 h대 길이는 모두 0보다 크다고 하였습니다. 즉 모순이 생겼으므로 b는 기역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b가 니은이라는 소리겠죠. b가 그래서 t1일 때 0.8 되겠고, 다음에 c가 그러면 기역이 되겠고 b가 니은이니까 기역은 0.2입니다. 0.2. 그 다음에 a대가 1.6이기 때문에 h대는 1.2입니다. 이때 h대 길이는 0보다 크고 t3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t1일 때 t3일 때 0.2였던 것이 0.6 되었고 0.8이었던 것이 0.4 되었고 가운데 항상 1.6이니까 0.4 돼야 합니다. 즉 T1에서 T3로 갈 때 x는 마이너스 0.8 변화했습니다. 기억. 골격근의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이다. 니은 T2일 때 니은의 길이는 0.6이다. 중간 단계 0.6 맞죠? 지금 T2일 때 x의 길이, T2일 때 x의 길이 구해보자면 그 전에 T1일 때 x의 길이를 구해보자면 3.2입니다. 그럼 여기 T3일 때는 0.8 감소했으니까 2.4가 되겠고 가운데는 2.8 되겠습니다. 딱 그래서 2.8분의 T1일 때 h대 길이 1.2 빼기 T3일 때 h대 0.4 해서 2.8분의 0.8 해서 7분의 2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T1이 T2보다 더 작고 A대 길이는 1.8이라고 합니다. 자, 니은은 플러스 0.2입니다. 니은이 플러스 0.2니까 X는 마이너스 0.4가 되겠고
기억 마이너스 0.4, 0.6, 디귿은 마이너스 0.2, 0.4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할 게 있나요? 뭐 다 준 것 같은데. 자, 기억 T1에 T2가 될 때 X에서 ATP가 소모된다. X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은 수축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ATP가 소모되었습니다. 니은 T2일 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는 같다. 0.6으로 같습니다. 디귿 기억의 길이분의 니은 플러스 디귿은 T1일 때는 1분의 1, T2일 때는 0.6분의 1. 따라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근육 원소의 마디 X의 구조를 어쩌고 저쩌고. 자, X는 좌우대칭이고 A의 길이는 1.6이다. 읽어도 되고 X가 마이너스 0.4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마이너스 0.4 변화하고 니은은 플러스 0.2 변화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0.2 변화해서 A는 0.9입니다. 기억 T1일 때 H대 길이는 얼마인가? 자, A대가 1.6이므로 우리 니은의 순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1.6 빼기 1.1 하면 0.5. 그렇다면 T2는 플러스 0.2 되었으니까 0.7. 그럼 기억은 0.6, 0.2 되겠습니다. 기억 T1일 때 H대 길이는 기억의 길이와 같으므로 0.6 맞습니다. 니은 A는 0.9입니다. 디귿 I대 길이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길다. 자, T1에서 T2 될 때 X가 감소했으므로 I대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T2일 때가 더 짧습니다.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X의 구조 어쩌고 저쩌고 기억 플러스 니은과 디귿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A의 길이가 1.6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디귿이 그럼 마이너스 0.2 변화했고 X는 그러면 마이너스 0.4 변화했습니다. 기억 플러스 니은이 나왔으면 A대가 1.6이니까 A대 1.6에서 1.3 빼면 그냥 단순 니은의 값을 구할 수 있겠고 0.3입니다. 니은은 X가 마이너스 0.4일 때 플러스 0.2이므로 0.5가 되겠고 기억은 1.3에서 0.3 빼면은 1. 그다음에 기억도 그러면 마이너스 0.4 감소하니까 0.6이 되겠고 기억 플러스 니은은 1.1이 되겠습니다. 기억 T2일 때 X의 길이가 얼마이냐? 자, X의 길이는 1.6에다가 2 디귿 더하면 되겠죠. 1.6 더하기 T2일 때 디귿이 0.5니까 1.0 해서 2.6 되겠습니다. 니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시점 T1, T2일 때가 같다. 컸죠? 디귿 T2일 때 H대 길이는 얼마냐? H대 길이는 기억을 의미하고 T2일 때 0.6 맞습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데이 2 보겠습니다. 신경계 파트입니다. 신경계 파트는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신이 암기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개념 보고 문제 풀고 한 문제 풀고 개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그냥 개념을 한번 볼 때 두 번, 세 번 보면서 외우면서 뒤에 문제들을 빠르게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외울 때 확 외워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뇌와 척수입니다. 뇌와 척수를 우린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되뇌는 겉질은 회색질이고 반대로 속질은 백색질이겠죠. 회색질인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대뇌의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다고 할 수 있겠고 속질이 백색질인 이유는 축색돌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척수랑 반대이겠죠. 속질은 회색질입니다. 왜냐하면 척수는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질은 아니죠. 이 겉질은 백색질이고 축색돌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척수에는 전근과 후근이 있는데 전근은 운동신경 다발, 후근은 감각신경 다발입니다. 자,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감각신경과 연합신경, 즉 가운데 있는 뇌와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 빼고 나머지는 다 운동신경입니다. 즉 체성신경계,
그다음에 자율신경계, 운동신경 다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수는 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심장, 호흡, 소화 같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다 연수가 중추가 되겠고, 중간에는 키워드가 눈입니다. 따라서 동공반사 중추이고, 손에는 몸의 평형을 유지하고, 간내는 시상하부가 존재합니다. 시상하부는 항상성의 중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내 시상하부라고도 하고,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간내라고도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굉장히 잘 외워야 됩니다. 교감신경은 이름부터 짧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합쳐서 일단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교감이 짧고 길죠. 그래서 짧고 길다. 왜냐면 교감 두 글자 짧으니까. 부교감은 길고 짧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전달 물질 나오는데 신경절 이전 전달 물질이겠죠. 중요한 것은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얘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우리가 아드레날린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급할 때, 즉 어떤 표범이나 호랑이한테 쫓길 때를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겠죠. 즉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온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나온다.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좀 암기하려고 보다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이 촉진되겠고, 그 다음에 쫓기는데 우리 몸이 소화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하지 않고 적게 분비하고, 침도 소화를 도우니까 침 분비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오줌을 쌀 시간이 없겠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줌이 그 차 있는 방광을 확장시켜서 오줌이 안 마렵게 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등등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 차이점을 외워야 됩니다. 하나 더, 체성신경계에서는 일단 신경줄이 없고 유런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끝에서 얘도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랑 같냐 해서 같은 물질입니다. 즉 여기 있던 물질을 여기에 갖다 주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어떤 기관들에서 그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부교감신경이 작동한 것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특징으로는 교감신경은 척수의 중간 부분에 있고, 부교감은 중간뇌, 연수, 척수의 꼬리, 아래 꼬리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은 무조건 척수, 부교감은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좀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림을 외울 때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외워야 됩니다. 대뇌, 간뇌, 내하수체, 중뇌, 소뇌, 연수의 어떤 특징과 부분 위치 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척수 단면과 흥분의 전달 경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에서 이렇게 중간 튀어나온 것이 있다면 무조건 감각뉴런입니다. 그 이유는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감각뉴런 피부에게서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그 피부에서 받아들일 때 이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게 감각뉴런이고, 그럼 감각뉴런과 연결된 가운데 있는 뉴런은 연합뉴런입니다. 연합뉴런 또는 연합신경이라고도 하고, 이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합뉴런에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따라서 운동뉴런이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감각뉴런이 들어오는 부분을 후근, 등 쪽인 뒤호자를 써서 우리 몸의 기준으로 등 쪽이니까 후근이라고 하고, 이 운동뉴런을 전근, 배 쪽에 있어서 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은 항상 대뇌를 거치고, 무조건 반사처럼 무의식적인 반응은 보통 척수를 거치게 되고, 척수, 연수, 중간뇌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도 다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중 하나이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뇌와 척수가 있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이라고 했는데 얘는 왜 말초신경계냐? 뇌신경이 뇌에 있는 신경이 아니라
뇌와 연결된 신경입니다. 척수도 척수와 연결된 신경이겠죠. 따라서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계이고 뇌에서 연결된 감각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척수에서 연결된 감각신경이든 운동신경이든 다 말초신경계에 해당합니다. 즉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의 뇌신경은 31쌍이 아니라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입니다. 니은은 중추신경계에 해당하고 디귿 척수의 겉질은 축삭돌기가 많이 분포하여서 백색질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신경계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척수와 자율신경 중 하나이다. 자, 뇌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가가 중추신경계, 나가 말초신경계라고 할 수 있겠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에는 원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인 거죠. 원심성 신경으로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척수는 31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니죠. 지금 기억은 척수를 나타낸 건데 척수가 아니라 척수신경계 아니죠. 척수신경이 31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척수는 31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니은 뇌줄기와 척수와 연결돼 있다. 뇌줄기는 뭐냐면 중뇌연으로서 중간뇌 뇌교연수입니다. 뇌줄기를 중간뇌 뇌교연수 이 세 기관을 합쳐서 뇌줄기라고 하고 우리 몸의 기본적인 활동들을 담당한다고 해서 뇌줄기를 다치게 되면 사람이 죽습니다. 뇌줄기와 척수에 연결돼 있다. 니은이 뭔데? 니은은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계에는 뇌줄기와 척수에 연결돼 있다. 그렇죠. 자율신경계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은 무조건 척수에 연결돼 있고 부교감신경은 척수, 연수, 중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귿 나가 손상된 질환으로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이 있다. 자,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은 말초신경계가 아니라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병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니은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뇌를 나타낸 것이다. 자, 위에서부터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려면 이 뇌 사진 문제를 많이 풀고 외울 때 잘 외워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1번 간뇌에 시상하부가 있고 2번 D의 겉질,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맞고 3번 간뇌는 체온 조절의 중추이다. 간뇌는 아까 항상성의 중추라고 했는데 체온 조절, 삼투압, 혈당량 등이 항상성에 포함됩니다. 항상 우리 몸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들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3번 맞고 4번 B와 C는 모두 뇌줄기를 구성한다. 뇌줄기는 중뇌연, 중간뇌 뇌교연수로서 B와 C 모두 구성됩니다. 굴러오는 공을 보고 발로 차는 과정에 D가 관여한다. 자, 이런 것은 무의식적으로 차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공을 보고 이때쯤 차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되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답이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옳습니다.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무릎 반사 시 일어나는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A와 B는 운동신경이다. 자, 이렇게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온 것은 항상 감각신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는 감각신경이고 B는 봅시다. B는 지금 여기 C가 가운데 있고 B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연합신경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연합신경이 하나이고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감각신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감각신경입니다. 들렸고 니은 무릎 방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네, 무릎 방사의 중추 척수가 맞고 지금 망치에 의한 자극은 B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 망치에 의한 자극 우리 몸을 누가 망치로 이 무릎을 치면 자동으로 올라가겠죠. 해본 사람 알겠지만 근데 이 자극의 중추는 척수가 맞습니다. 즉 척수가 내린 명령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으로서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올라가게 되는 건 맞지만 이 B로 전달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망치를 누가 때렸을 때 우리 뇌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렇게
이 무릎에 있는 감각신경에서 연합뉴런을 타고 가서 연합뉴런이 아니라 이 감각신경이 길게 대뇌에 있는 중추신경까지 가서 망치를 때렸다고 인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극은 B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감각기와 반응기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보기가 여러 개이네요. 1번 A는 체성신경계이다. 신경이다. A는 지금 신경세포체가 튀어나와 있으므로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도 체성신경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A는 체성신경 맞고 2번 C와 F는 연합뉴런이다. C와 F는 연합뉴런 맞습니다. 3번 B가 마비되면 감각을 느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다. B를 보면은 B는 지금 C가 연합뉴런인 것에서부터 지금 감각신경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감각을 느낄 수는 없지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뉴런 살아있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 무의식적으로 즉시 발을 들게 되는 경로는 AF이다. 그렇죠. 척수가 담당하게 되겠죠. 4번 맞고 5번 A의 자극은 BCF에 모두 전달된다. 그렇죠. 6번 F는 척수의 백색질에 있다. F는 연합뉴런이니까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에 있습니다. 7번 발가락을 뾰족한 것으로 찔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발가락을 움츠렸으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B는 기능을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8번 발가락을 구부리라는 지시에 따라 구부릴 수 있다면 뇌내가 관여한 것으로서 C에서 내린 명령을 D를 타고 오는 것이므로 D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답은 1번, 2번, 4번, 5번, 8번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뾰족한 압정에 찔리는 자극에 의하여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는 C의 근육 원소미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A가 일어나는 동안 동키리가 변한다고 합니다. 지금 C의 근육 원소미 마디인데 자극을 주었을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든다면 삼두겠죠. 이 뒤에 있으니까 삼두의 경우에는 수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일어나는 동안 X는 감소하게 됩니다. 1번 A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말초신경계 맞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에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이 속하게 됩니다. 2번 B의 말단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다 같은 말입니다. B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근대 분비됩니다. 이런 아드레날린은 교감신경의 끝에서만 분비됩니다. 3번 A가 일어나는 동안 C의 근육 원소미 마디에서 I대분의 A대가 작아진다. A대는 지금 X가 마이너스 알파로 수축하고 있으므로 A대의 길이는 그대로이고 I대의 길이는 감소합니다. 따라 전체의 길이는 커지게 됩니다. 3번은 틀렸고 4번 A는 전근을 구성한다. A는 감각신경이므로 후근을 구성합니다. 5번 B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그쵸? 체성신경계에 속하고 6번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 플러스 디귿의 길이는 일정하겠죠? 니은의 길이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A의 이 전체 길이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과 5번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는 체성신경계에 속하고 니은 B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백색질에 존재한다. B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존재하겠죠. 신경세포체가 많은 것이 회색질이 되니까. 지금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의 근육 원소미 마디에서 이게 들어지게 되면 여기는 이완되게 되겠죠. A대 길이는 일정합니다. 왜 물어본 거야? 답은 1번 기억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신경 A의 축삭 돌기에서
펌프를 통해 칼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유입된다. 자, 신경 A의 축삭 돌기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감각신경으로 보이는 것이 없네요. 그리고 뭐가 전근인지 후근인지도 알 수 없으니까 뭐 다 운동신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신경 A의 축삭돌기에서 이게 올라갈 때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근육은 수축하게 되겠죠. 수축할 때 그러면 자극이 전달돼서 왔으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신경 A의 축삭 돌기에서 펌프를 통해서 칼륨 이온이 항상 안에 많으니까 안으로 계속 유입되게 됩니다. 니은 신경 B에서 흥분의 이동은 도약 전도를 통해 이동한다. 지금 B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은 마리신경이기 때문에 도약 전도가 일어납니다. 디귿 A가 일어나는 동안 기억의 근육 원소의 마디에서 A대의 길이는 그대로이고 I대의 길이는 수축하니까 작아지니까 전체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날카로운 물체에 찔렸을 때 일어나는 반응에 관여하는 뉴런 A, B, C를 나는 소장이 연결된 뉴런 D와 E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D는 모두 후근을 구성한다. A와 D는 모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튀어나와 있으므로 후근을 구성합니다. 니은 C는 연합뉴런이다. 가운데 있으니까 연합뉴런 맞습니다. 디귿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B와 E가 같다. B에서는 체성신경계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될 것이고 E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중간에 이제 연합뉴런이 있고 짧고 길다. 길고 짧다고 봐야 될까요? 짧고 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E에서는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오므로 같지 않습니다. 답은 3번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전달 경로를 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H는 뉴런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억 A와 E는 모두 후근을 이룬다. 자,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후근을 이룹니다. 니은 반응 가에 대한 경로는 A, B, C이다. 자, 날아오는 공을 보고 팔을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일단 공을 본 것인데 A와 E를 어떻게 나누냐? 내와 척수로 그러니까 뭐가 A들 내로 들어오고 뭐가 척수로 들어오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우리는 목이라고 합니다. 목을 기준으로 목 위에서의 감각신경, 예를 들어 피부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얼굴 피부, 얼굴 또는 눈, 귀, 코, 입 또는 뭐 머리, 두피 이런 곳으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은 A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목 아래 뭐 팔, 다리, 배, 뭐 등, 뭐 가슴 이쪽으로 들어오는 뭐 손가락, 발가락 이쪽으로 들어오는 신경은 E를 통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보기 때문에 얼굴에 있는 눈이죠. 따라서 목 위에 있으므로 A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자 공을 보고 올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의식적인 반응이죠. 따라서 대뇌를 통합니다. 그래서 B가 되겠고 B에서 가면 C, D 되겠죠.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반응 나의 중추는 척수이다. 나 같은 경우는 뜨거운 컵을 만졌습니다. 그럼 손으로 만지겠죠. 따라서 E로 시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죠. 그럼 대뇌로 가기 전에 바로 척수로 가서 EGH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반응 나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18번 A와 E 다 답이 4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 아니죠. E는 후근을 이루는 것이 맞지만 지금 A는 뇌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입니다.
후군이라는 것은 뒤 후자를 써서 등 쪽에 있다는 것인데 즉 척수의 후군입니다. 근데 뇌로 들어오는 감각신경은 척수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 A는 후군을 이루지 않습니다. 감각신경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답은 4번 니은 디귿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표가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구조 A, B, C, D에서 특징 기역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 D는 손해, 중내, 연수, 척수 중 하나이다. 자,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곳으로 중내, 연수, 척수가 있습니다. 뇌줄기는 중내연이기 때문에 중간내, 중내, 연수 적을 수 있겠습니다.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 특징 모두 만족하는 것은 중내이고 모두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B가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중내입니다. 그리고 특징 니은이 동그라미가 3개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는 X가 되겠고 아무 동그라미도 없는 구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니은인 것을 알 수 있겠고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얘는 디귿인 걸 알 수 있고 얘는 기역입니다. 자, 그랬을 때 뇌줄기를 구성하는 것은 중간내와 연수이므로 D가 연수임을 알 수 있고 A는 척수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면 기역은 부교감신경이 나온다이다. 기역은 뇌줄기를 구성합니다이다. 니은 A는 호흡운동, 심장박동의 중추이다. A 척수는 호흡운동, 심장박동 아니고 연수가 호흡과 심장박동, 중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의 중추입니다. 디귿 C는 손에는 기역 니은 디귿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이 없네요. 자, 니은 맞죠? 잘못 봤네요. 답은 3번 기역 디귿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자, 뇌줄기를 구성한다. 중간내, 연수 두 개의 반구로 구성된다. 되네. 손에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다. 중추래. 척수. 그다음에 심장박동 조절의 중추이다. 심장박동은 연수겠죠. 따라서 한번 해보면 지금 무조건 반사로는 척수와 연수와 중내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중내가 2표, 연수가 3표, 대내 1표, 손해 1표입니다. 따라서 구조 A, B, C, D 중에서 2개의 구조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B가 하나가 있네요. 따라서 B가 대내라고 볼 수 있겠고 대내가 없는데 지금 대내를 썼네요. 죄송합니다. 손해가 하나인 거죠. 손해 연수 중간에 척수가 한 표입니다. 자, 그럼 B는 일단 동그라미가 되겠고 B가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의 반구로 구성된다가 얘가 기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D는 또 하나 있네요. 이 하나 있는 게 척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손해와 척수의 차이는 손해가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는 기역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척수가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는 척수, 연수, 중내로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3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가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동그라미가 3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C가 3개니까 얘가 연수가 되겠고 A가 중내 되겠습니다. 중내는 동그라미가 2개니까 여기 되겠고 그러면 특징 중에 동그라미가 2개인 것은 뇌줄기를 구성한다.
그럼 심장박동의 조절 중추는 리을 되겠습니다. 기억 A는 손해이다. A는 중뇌입니다. 니은 A에 해당하는 것은 동그라미이다. 맞고 디귿 니은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이다. 이다. 그렇죠. 답은 5번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